아니 무슨 일입니까? 김명국 박사의 망명 계획을 러시아가 눈치를 채고 손을 쓴 것 같습니다. 3주 전에 홍승영 박사를 망명시키는 것도 실패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부가 세고 있는 건 아닙니까? 원인 파악을 하는 중입니다. 3주 전 북한 핵개발 책임자였던 홍승용은 남쪽으로 망명을 원했었지만 아이리스 TOP 킬러 빅에게 암살 당했었죠. 홍승영이 죽었다. 이렇게 망명작전은 실패하고 얼마 후 NSS 최고위원 현주는 아이리스의 이중첩자 백산 부국장의 명령으로 북한 서열 2위 윤성철 위원장을 암살하고 부상당한 채 도망치게 되는데 구조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원 수칙을 준수하라는 것뿐이다. 놈의 위치가 파악됐다. 움직여. 사오야, 미안하다. 명령이야. 그리고 새로 당선된 대통령 조명호 NSS의 석연치 않은 작전 실패로 백산과 NSS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난 솔직히 그런 조직이 지금도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3주 후 새로운 사건이 생기죠. 북한 원자력 연구소 소장인 김명국 박사입니다. 북한의 천재 핵 물리학자이자 북한 원자력 연구소 소장 김명국 박사는 자신의 기술을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쓰려고 하는 북한 정부의 회의를 느껴 비밀리 저희 측에 망명을 요청해왔었습니다. 김명국 박사는 일본 도토리현에서 열리는 세계 원자력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했고 여기서 탈출해 대한민국으로 망명할 계획이었지만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를 먼저 눈치채고 김명국 박사를 납치해 일본 어디엔가 억류해 놓은 상태인데 김 박사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강국들의 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김명국 박사 구출 작전을 당장 실행해야만 하지만 만에 하나 잘못될 경우 심각한 외교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었죠. 현재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전 중에 죽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한민국과는 상관없는 그렇게 훈련된 블랙 요원들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정영준 비서실장은 말합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없습니다. 보통은 권 박사, 조명호 대통령은 구상하고 있는 신형 원자로 사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발이 되면 100년을 넘게 핵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고 방사선 물질도 쌓이지 않는다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한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랙세븐 전부 소집시켜. 그리고 권 박사는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블랙 요원들에게 소집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 요원들을 노리는 세력이 있었죠. 티켓 예매는 주말까지 전성 매진될 것 같습니다. B5와 B6가 당했습니다. 예정대로 강행할 거야.
블랙 요원 7명 중 2명이 죽었고 상대가 누군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 작전을 시작하기에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눈앞에 있는 상태이지만 권 박사는 김명국 박사를 구출하기 위해 작전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상대 세력 러시아에 납치된 김명국 박사를 또다시 납치하기 위해 블랙 요원 2명을 암살한 다국적 요원들로 구성된 이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의 정보기관일까요? 아니면 혹시 아이리스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차피 둘 중 하나는 김 박사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자. 블랙세븐 요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대로 위장하고 침투합니다. 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どちらまで？ 폐쇄회로 접속. 奥さんスタンバイ。お疲れ様です。消防点検参りました。 그리고 시간 끌지 않고 サインいただけますか？ 작전을 신속히 진행하죠. 건물 폐쇄회로에 접속해 엘리베이터를 통제한 후 탈출 경로를 제외한 각 층마다 있는 비상문을 걸어 잠급니다. 도주로 스탠바이. 비포에 이어 B2까지 당하자 권 박사는 다급해졌는데 어떻게 된 거야? 모든 것들은 한국도 러시아도 아닌 제3의 세력의 계획대로 되고 있었는데 김 박사님,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팀원들은 다 죽고 권 박사마저 붙잡히지만 김 박사는 미리 탈출시킨 후였죠. I gave him enough to kill a horse, but he's still not talking. Any more could kill him. 많이 힘드시죠? 김명국 박사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는데. 그럼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약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권 박사는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다른 팔에 놔주면 안 될까? 오른팔엔 약 기운이 도는 것 같지 않아서 말이야. 다들 나가서 출수 준비해. 권 박사는 정말 여기서 죽을 생각이었을까요? 언젠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고 이들은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을 독점하려는 초대형 범죄 조직 아테나의 비밀 요원들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가대 테러 정보원 NTS, 신형 원자로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NSS나 국정원처럼 정보기관이지만 조명호 대통령이 새롭게 창설한 기관입니다. 나는 티난다 새끼. 북한 정보통이자 끈아풀인 장기석을 취조하는 NTS 요원 이정우. 간첩들의 교섭 장소를 알아내기 위해 정우는 내기를 제안하죠. 5분 안에 네가 날 때리면은 여기서 걸어 나가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5분 안에 과감 없이. 정우는 이렇게 선배 요원 박성철과 함께 장기석의 진술을 받고 북한 간첩의 교섭 장소인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롯데월드로 갑니다. 그래도 기왕 나왔으니까 손을 좀 쥐고 기다려보자. 그런데 정말 나타난 간첩. 하지만 벌써 누군가에게 당했고 핸드폰도 뺏기죠.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시간 3초. 정우는 혜인을 보고 첫눈에 빠지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선생님이시죠? 학교는 어디예요? 전라남도 완도군 1300년. 잠시만요. 왜요? 휴지 좀 갖고. 아 뭐요? 진짜 아이. 첫눈에 반한 혜인도 사라지고 작전도 실패했죠. 무슨 일을 이따로 해? 이정우와 팀장 박성철은 본부에 들어와 부국장한테 엄청 깨집니다. 다시 불러다 재수사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예 반병신을 만들래? 어쨌거나 두 사람 다 징계 먹을 각오들 하고 있어. 그런데 국정원에서 혜인을 다시 보게 되죠. 혜인은 선생님이 아니라 국정원 홍보관에서 선말 어린이들을 초청했었어요. 근데 저도 저 안쪽에서 일했었죠. 우리 엄청난 인연 아니에요? 퇴근들 나 언제 하세요? 우리 인연을 기념하기. 그리고 들이대 보지만 이런 식으로 사적인 만남을 갖는 거 규정 위반 아닐까요? 그런데 까이죠. 정우성 닮은 이 남자도. 아직 멀었어? 나 배고픈데. 다 끝났어. 한편 한적한 바닷가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권 박사. 집에 가서 뭐 해줄까? 수제비. 3년 전 그때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그리고 새로 부임한 청와대 비서실장 최진희가 권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께서 찾으세요. 권 박사 심정 모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르신께는 권 박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이리스로 인해 정영준 비서실장이 제거당하고 최고의 정보기관이라고 생각했던 NSS의 백상 국장까지 이중 스파이로 밝혀져 특수감옥에 보낸 지금 주위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없었는데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바닷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난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우리 권 박사는 아주 좋은 세월을 보내셨고 대통령은 용건을 말하죠. 내가 그토록 바랬던 신형 원자로 개발이 이제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자원을 확보하려는 강대국들의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개발한 신형 원자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NTS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NTS를 맡아주세요. 하지만 권 박사는 부하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감일까요? 자격이 없다며 거절을 하죠. 잠시 얘기 좀 하시죠. 그럼 이걸 좀 봐주세요. 최진희 비서실장은 권 박사에게 자료 하나를 건네는데 누군지 아시죠? 그런데 이 남자 치욕스러웠던 그날 아테나의 그 비밀 요원 그리고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던 그자가 미국 DIS 동아시아 지부장이 돼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신형 원자로 개발에 관한 한 미국도 우리의 적이나 다름없어요. 권 박사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김명국 박사를 납치하려 했던 아테나 조직원 손혁 외부적으로는 DIS 미 국가정보국의 동아시아 지부장으로 이중 첩자였는데 이는 국정원에서 일하며 아테나의 조직원이었던 혜인도 마찬가지였죠. 지낼만해? 네. 혜인은 핸드폰 하나를 건네는데 북한에서도 김명국 박사가 지금 한국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롯데월드에서 간첩을 제거한 사람 혜인이었죠.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 아, 생일 축하한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손혁과 혜인은 어떤 관계일까요? 국장님, 그리고 국정원 실장 강철환, 현준을 조사했던 국정원 요원이었죠. INSS 박석호 실장, 김준호, 정경원. 권 박사는 NTS로 가기 전 요원들에 대한 신상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라고 있지. 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때 사망한 이철호 요원 아들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이종을 아십니까? 국정원 입사할 때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자료 업데이트해서 보고해. 성철은 정우를 데리고 자신의 정보통이 운영하는 도박장에 왔는데 너는 저쪽으로 돌아가서 뒷문 따고 들어가라. 새끼들이 참본 사람 있으면 죽어도 문은 안 열어주고. 잘하면 네가 찾는 쓸만한 정보가 나올지도 모르고. 새로 왔는가? 연변엔 4월에도 눈이 내린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문 조까 열어보라고. 너 뒤질래? 손등 앞으로. 연변에 4월에도 너 새끼 내가 여기다 갖다 대. 이게 뭐야? 연락도 없이 웬일이십니까? 저 망할 새끼 저거 뭐야, 연변? 아 그럼 그래서 목도리를 준비했다. 그럼 되는 거지 형님. 뭐야? 내 밖으로 다 깨놓을 거야? 성철의 정보통이자 돈줄 가리봉동에서 마작 도박장을 운영하는 김기수라고 전직 북한 35실 요원이야. 30. 아버지 잘 만난다 그러다 러시아 유학까지 하고 어영부영 35실 요원까지 된 거지. 저놈이 러시아 중국 쪽으로는 국정원이나 NTS, NSS보다도 정보 라인이 좋았는데 긴말할 거 없이 넌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너한테 접수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쪽 정보들 나한테 동향 보고해. 입맛에 맞는 거 없으면 여기 갈아버린다. 야 앉아있어. 나한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형님 믿고 먹으러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상고 어디 갔어? 그걸 다 써놨어?
블랙 요원들을 양성하며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었던 각 분야 최정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살았던 국정원 출신의 권박사, 본명은 권용관. 그건 당신 판단이고. NTS 국장으로 부임한 첫날입니다. 여긴 종합상황실 NTS의 브레인이죠. INA실 박석호 실장입니다. 오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황실의 생명은 1초니 절대로 1초를 놓치지 마세요. 과학수사실의 오수경 실장입니다. 증거 분석 및 검시, 작전에 필요한 장비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요원들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된 다케미 요시카라는 첩보 요원이 있었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 그들의 임무가 역사를 바꿨어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무엇이 있다면 돕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국정원으로 복귀하겠다는. 정우는 NTS에서 자신이 할 일이 없다며 국정원으로 복귀를 요청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난 돌아갈 테니 우리 선배님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시오. 미국도 아테나도 목적은 같았죠. 신형 원자로 기술을 얻기 위해 김명국 박사를 확보하는 것. 이중첩자 손혁은 이런 점을 이용해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는데 한국의 모든 정보기관은 물론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까지 신형 원자로에 대한 정보라면 뭐든지 닥치는 대로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손혁은 청와대로 향합니다. 외교안보수석 유광호입니다. DIS 지부장 손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춰봤군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등장하는 이쪽은 NTS 권용관 국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여지껏 현장 요원으로만 살아온 나한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까람까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한편 국정원으로 복귀한 이정우, 해인과 같은 부서인 홍보관으로 발령이 났는데 뭐라고 말 좀 해줘요. 나 내성적이잖아. 힘차게 아저씨를 불러볼까요? 안녕.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 트로이의 문마 알지? 애들한테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정우. 그때 북한 정보통 기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그 좋은 곳으로 옮겼다면서요? 그 얼라들 기저귀도 갈아줍니까? 예? 너 죽고 싶지? 동양 보고 까라면 까야죠. 빅토르 세부첸코라고 러시아 마피아 보스인데 주종목은 불법 무기 밀매고요. 조만간 대량의 무기 거래가 있을 거라는 정보였죠. 여긴 아직 이상 없다. 러시아 마피아 보스 빅토르는 검은 장미에 자신의 피를 뿌립니다. 이것은 피의 복수를 하겠다는 의미였죠. 빅토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쫓아가요. 빅토르 세븐칠코라고 러시아 마피아 조직 보스. 아테나인 손혁과 해인도 빅토르가 한국에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한국의 김명국 박사를 뺏긴 러시아 정보국이 러시아 정부는 마피아 빅토르를 이용해서 다시 박사를 되찾으려는 것 같다. 러시아도 우리만큼 간절하겠지. 러시아 마피아도 뭔가 꼬리를 밟혔다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피하죠. 정우는 이렇게 빅토르를 놓치게 되는데 총 버려. 빅토르 잡자고 6개월 동안 매달린 국정원도 정우 덕분에 허탕을 치게 되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린 정말 몰랐네. 기관끼리 정보 공유 안 되는 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이야? 어? 글쎄. 아는 사이냐? 같은 국정원 요원이었던 한재인은 결혼을 약속할 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런데 사랑했던 이 둘은 왜 헤어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네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은 아이리스 스피노프 작품인 아테나 전쟁의 여신 1편과 2편이었습니다. 첫 보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비슷한 아테나의 세계관은 리뷰를 하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통령의 딸이 해외에서 납치당하는 일까지 생기는데요. 아테나 전쟁의 여신 리뷰 2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요. 제발. 해외 임무요?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야. 파트너는 현지에서 접선할 거야. 빨리 준비해서 떠나. 정우는 이탈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접선 장소에서 만난 파트너는 다름 아닌 혜인이었죠. 그럼 혹시 혜인 씨가 제 작전 파트너? 그리고 어마무시한 성에서 열리는 전 세계 1% 상류층들의 파티. 타겟 확인 시작해. 타겟 확인 11시 방향 화이트 자켓. 그리고 약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캔 실패. 혜인은 이 성의 주인이자 타깃의 지문을 스캔하죠. 들킨 것 같은데 집중. 저기요. 작전이 조금 영화 같긴 했죠. 모든 것이 정우의 꿈이었습니다. 2층에 휴게실도 있는데. 여러분, 다음은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뻐기 같구만. 아주 뻐기 같어. 너 쟤 좋아하지? 좋아하긴 누가 누굴요? 얘라 이 자식아. 넌 첩보원이라는 놈이 어떻게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잖아. 잊지